차트 매매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캔들을 찾고 그 캔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의 장대 양봉을 일단 찾는 거죠. 이 캔들을 기준으로 중심값 또는 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중심값 지지가 중요한 구간이 되어야 되지만 중심값을 이탈하고 중심값 저항을 받고 중심값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구간에 의미있게 거래량이 붙는 캔들이 나온다면 상승을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중심값 아래에서 시가 손절을 잡을 건지, 종가부터 중심값까지 해서 중심값 손절을 잡을 건지, 처음부터 시가 손절을 잡을 각오로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건지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장대 양봉의 중심값 돌파를 한다면 그 중심값의 지지를 받아 주어야겠죠. 지지를 받아주고 다음번에 다시 지지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파 후 눌림 구간이 왔는데 다시 조정해 같은 가격대에 눌림이 왔다면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는다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 캔들도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중심값 또는 시가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장대 양봉 이후에 종가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중심가, 시가,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조정의 위치만 보아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중심값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보다 더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죠. 장대 양봉 이후에 여기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거의 40거래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구간은 14거래일, 2주 정도가 걸렸죠. 조정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계획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심값 이하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시간이 꽤 걸리겠고 시가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중기 스윙으로도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구간에서 기준이 되는 캔들을 만들었을 때 그 캔들의 종가 지지가 가장 강력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중심값은 지켜주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종가 지지를 잘 받지 못했으나 시가 지지는 받고 있죠. 그리고 다시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종가 지지를 잘 받아 주었죠. 그러면 이 구간보다 여기 캔들이 상승의 폭은 더 적지만 이쪽 구간이 조정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 캔들과 이 캔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중심값 정도의 지지를 잘 받지 못했으나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죠.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찾아볼 수 있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값은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적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 상태로 확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시도를 하지 못했던 1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약간의 수렴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종가 지지가 가장 좋은 지지라고 했었는데 종가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중심값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지보다 더 좋은 지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처음으로 장대 양봉을 세운 구간에 종가를 돌파하고 종가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주가가 이런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7%, 3%, 8% 이런 구간이 있지만 캔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는 여기 구간은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겠죠. 10% 이상의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값 정도의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죠.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중심값 지지를 꽤 잘 받아 주었던 구간이다. 종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다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에 돌파를 시도하려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죠.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난 뒤에 종가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시가도 깨버렸지만 시가 돌파를 했죠.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스윙의 관점으로 여기까지 보거나 또는 중심값까지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봉은 상대적 저점 구간에서 발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봉이 발생한 다음 지지를 어느 부분에서 받는지, 종가 지지, 중심값 지지, 시가 지지에 따라서 매매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심값 지지를 첫 번째 받아주었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시켜버렸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바로 손절을 하거나 시가까지 보겠다는 계획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값을 돌파했을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붙어주는 게 좋고, 다시 중심값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목표가를 전고점 부분까지 최초로 기준을 만들었던 캔들 장대 양봉의 종가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면 여기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상향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세적 매매를 하기 위해서 추세선 하단부에 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또는 여기 고가 또는 캔들의 윗꼬리 돌파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중기 수용으로는 이렇게 분할 매수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었고 그런 기준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상승의 준비가 다 끝난다면 주가가 이런 고가권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여기 고가권을 돌파하지 못했죠. 이 구간 여기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죠.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도달을 했지만 조정의 기간이 꽤 많이 걸렸죠. 여기는 여기보다 더 빠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곧 돌파를 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의 구간이고 약간의 행보가 있고 여기서 들어 올렸죠.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했던 구간에 캔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죠. 여기 시가를 이탈시켜 버리면 여기는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기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기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캔들이 나온다면 정말 강한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기준이 되는 캔들을 찾아서 그 캔들을 기준으로 종가, 중심가, 시가,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없던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지지를 잘 받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고가권에 따라 붙었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왔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 또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었던 캔들을 한번 만드는 것보다 조정의 구간에서 빠르게 한 번 더 만드는 게 더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이 비교적 강한 종목이죠.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고 추세선을 그어 보았을 때도 추세적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는 저점을 더 높인 구간이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종가 지지를 잘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5거래일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보고 여기 첫 번째 지지를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단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 거래량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 구간은 종가 지지를 어느 정도 잘 받아 주었지만 여기는 종가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중심값 아래에서 시가까지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에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지만 종가 지지를 여기보다는 잘 받아 주었죠. 손절을 어느 부분에 잡을 건지, 최근 여기 지지를 받아 주었으니까 2340원 부근은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고, 이탈을 시켜버린다면 이런 구간까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많겠죠. 17%의 장대 양봉인데 중심값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었지만 이탈시켜버렸죠. 그러면 미래에 그려질 차트가 시가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심값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가를 돌파할 때 타점이 될 수 있고 중심값에 저항을 받고 중심값 돌파를 했을 때 단기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을 많이 받는 구간이 보이고 중심값에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중심값을 강력하게 들어 올렸을 때 다시 이런 중심값을 잘 지켜주었어야 했지만 이탈을 시켜버렸지만
시가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죠.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가권을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시켜 버린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 또는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준봉 매매가 정말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쉽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봉이 발생한 캔들을 기준으로 상대적 저점 구간에서 발생한 기준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가권에 물리는 것보다 상대적 저점에 있는 종목을 시간 투자해서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